자, 이제 정권 유지, 정권 교체 이것도 이제 매주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하죠. 예, 이번 예. 주에는 어떻게 또 나왔습니까? 이게 변화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정권 교체가 유지. 야당 후보 당선이라고 딱 못 받고 아하.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1인데 지난주에 52에서 예. 51입니다. 그러니까 아. 1% 포인트 조정이 됐지만 거의 같다라고 보셔야죠. 이거는 뭐 다른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예, 있어요. 이는 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예. 과반. 예. 다만 정권 유지, 네. 그 여당 후보 당선도 미세하게 4% 포인트지만 이것도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기 때문에 큰 변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세하게 40%대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격차는 10% 포인트. 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럼요.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난 국회의원 그 선거 때 예.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 9% 포인트 이런 격차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뭐 15% 포인트 이런 격차도 나오고요. 그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 9% 포인트 격차였는데 이런 격차가 만들어낸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그 총선 승리였고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이 여론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20% 포인트라는 격차는 적은 격차가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땐 지금 꾸준히 정권 교체, 네. 야당 후보 당선이라는 결과를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아, 물론 그 야당도 이 41%라는 여당 후보 당선이라고 하는 이 국민분들의 네. 이런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귀를 기울이고 또 경청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 네. 그래요. 뭐 여전히 근데 사실은 여론 응답 갤럽도 그렇지만은 성향을 내가 보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답변하는 것은 뭐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렸을 텐데요. 네. 지금 보수가 314명, 중도가 342명, 중도가 돌아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228명이니까 한 25%이지 않습니까? 대략 보면 많이 나올 때 보수가 한 35 나오면 진보가 한 30 정도가 이제 뭐 정상적인 네. 게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는 특별히 낮아지진 않았는데 진보가 약간 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중도를 이 342명하고 모름 응답 거절을 합친 결국 지금 보시면은 339명인데요. 네. 그 정도 한 44% 5% 이게 기본인데 중도가 다시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 중도가 다시 돌아온 건 맞고요.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고 다 했을 때 중도는 더 높아져요.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러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61%가 바로 네. 정권 교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도에서는 61% 예. 정권 교체 얘기를 하고 있다. 10명 중에 6명. 6명이죠. 예. 정권 재창출은 30%니까 그러네요. 뭐 이걸 배수로 꼭 말씀을 하신다면 2배입니다. 2배 차이가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16%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 뭐 물론 이게 여론의 흐름 우리가 이걸 수치를 보면서 얼마 차이 안 나네 뭐 똑같네라고 할 수 있지만 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탄핵 빨리 인용해라 그리고 다음 정권은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 부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권이라고 말씀 계속 해주시지만 지금 정말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다. 전혀. 윤석열이 풀려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신기한 부분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러면 결국에는 국민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출마를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한다면입니다. 출마한다면 출마를 지금 아직 출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예. 김문수 뭐 대여정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출마할 가능성이 높죠. 나가기만 하면 하여튼 간에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출마를 안 할 수는 없죠. 나가기만 하면 후보가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예. 유혹. 예. 당선이 안 돼도 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정당이 후보가 되는 건 엄청 큰 일입니다. 인생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단체장을 나가거나 뭐 어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나가도 거의 골라서 네, 갈 수 네. 있습니다. 아하, 그렇네요. 예. 그러면 김문수 그 뒤에 이제 한동훈, 오세훈, 뭐 홍준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역전극 한동훈 전 대표 그거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책도 내고 북구선트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대역전극. 장관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뭔가 뭐 하고 있어요. 뭔가는 인터뷰도 하고 막. 예. 이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조바심이 좀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은 장관이라는 현직도 있고 예. 지금 지지도도 적잖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언론 그 화면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활동을 안 하면 그냥 화면상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굉장히 그 자기 세력을 모아서 굉장히 크게 좀 움직이지 않으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되게 짧은 이러한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륙 자체가. 이륙 자체가. 예. 떠야 되는데. 예, 떠야 되는데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런가요? 뭐 좀 가볍게 하고 떠야 됩니까? 어떻게? 추진력이 추진력이 좀 딸리죠. 그렇습니다. 예.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최광건. 근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책을 내기 때문에 그 네. 최광건 정도로 완전히 빛을 환하게 이제 바라긴 좀 어렵고요.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예. 이 경선을 통과하려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룰 자체가 사실 이 야권에서 예.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런 것들이 여권에서 나와야 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권에서 오히려 당심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네. 저게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왜냐하면 동네 지금 장치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도가 지금 이 정도로 해서는 네. 중도가 지금 보시면은 뭐 정권 재창출이 30%지 않습니까? 그렇네. 2배 차이입니다. 네, 정권 이분이 교체랑. 이런 어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라도 붙잡기 위해서는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완전히 개방을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는 좀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비해가지고 그 진성당원의 규모도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네. 그 국민의힘 있었을 때 많이 좀 그렇게 홈커밍을 시킨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몇십만을 더 붙잡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진성당원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짜 뭔가 완전히 다 버리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이제 당원 중심 대중정당 예.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을 당원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그때 민정당 네.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하여튼 권위주의 이후 정당 치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당원들만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는다 이러면은 네.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된 게 조금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관심도 끄기가 어렵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흥행이 안 될 수 있어요. 흥행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만한 후보들이 경쟁해서 얻는 흥행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게 네거티브 흥행이잖아요. 그렇겠죠. 가령 그렇게 되면 서로 뭐 나이가 몇 살인 제가 좀 예상해 보자면은 예. 언더 73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나이 얘기하고 체력 얘기하고 이런 조금은 얘기하고 그게 이제 모아지는 흥행이 아닐 수 있다는 네거티브로. 거죠. 그렇죠. 모아지는 흥행이 안 되고 분산되는 흥행이 그러니까요. 돼버리면 재미는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속이 없더라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네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봤을 땐 김문수 장관이 네. 출마만 하면은 된다. 출마를 안 한다. 출마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출마 안 한다. 안 하면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홍오 두 후보가 명태균 뭐 게이트와 연루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삼강 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 좀 겹치고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가 글쎄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흐름이 꽤 바뀌기는 하겠지만 네. 문제는 이제 과거 행태에 대한 혐의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그런 흐름은 당분간은 멈추지 않죠. 네.
그러면 한 30% 정도 되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30% 정도의 규모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조기 대선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지만 일단은 제일 급한 건 바로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정말 이제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에 쫙 접어들면서 김봉신 부대표와 분석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상황에서 갤럽 조사나 여론 흐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기를 간절히 또 바라겠습니다. 예. 네, 부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